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KBS가 또 보궐선거에 사실상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입한 의도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 대목이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8일이니까 26일 밤 9시 뉴스더군요. 9시 뉴스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세를 폈었죠. 그러면서 처음에 셀프 보상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때 이 처가가 보금자리 주택 지구에 포함되도록 힘을 썼고, 그런 게 이제 논란의 본질입니다. 힘을 썼고, 그래서 스스로 보상지구 안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보상을 받았다. 그 보상이 뭐 36억 정도 된다. 뭐 땅이 많으면 큰 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하튼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이게 뭐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 공격한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역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간 격차를 전혀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늘려놨고, 그 중간에 안철수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 문제까지 있어서 간격은 훨씬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어떤지 뭐 이건 이제 여론조사가 뭐 계속 진행 중이긴 하지만, 자, 그러자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그거 난 잘 몰랐다 라고 얘기한, 이제 뭐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그 거짓말한 거 아니냐에 KBS가 그걸 지원하는 뉴스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곡동 땅을 2005년에 측량을 했었는데 그 측량 당시에 이제 그 땅에서 경작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작하던 사람이 4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오세훈 후보의 장인하고 오세훈 후보를 현장에서 봤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물론 둘 다 익명입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실제 그 4명 중에 2명이 거기서 경작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뭐 KBS만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오세훈 후보가 측량하러 온 거를 직접 봤느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봤어요, 모두 다 봤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선글라스 딱 끼고 넥타이는 안 매고 어디 무슨 뭐라 콤비 그런 걸 입었더라고, 키가 크니까 태가 금방 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세훈 후보를 봤다는 그 사람은 또, 이 사람도 선글라스를 쓰고 무슨 점퍼를 입었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오 후보 장인하고 오 후보하고 같이 셋이 밥을 먹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증언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가능성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 후보님 또는 오 변호사님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 기억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밥 먹었다는 사람은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생태탕 그리고 정치 이야기를 조금 서로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보도입니다. 이런 보도인데, 이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측량을 신청한 사람이 입회하고 서명을 하도록 돼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국토정보공사, 이 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죠. 여기서는 입회인이 누구다 하는 걸 공개하지 않고 측량 결과도 현재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걸 공개한다면 입회인의 서명이 있을 텐데, 만약에 장인과 오세훈 후보가 같이 갔다고 한다면 입회인의 오세훈 후보가 서명했을 가능성도 있죠. 뭐 이거는 혹시 남겨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지 뭐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잘 모르는 것이고, 근데 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측은 나는 측량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장인하고 큰 처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 박영선 후보 측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민주당 박영선 후보 측은 자, 이 내곡동 땅 문제와 관해서 새로운 증언,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KBS 9시 뉴스가 완벽하게 사실이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KBS 9시 뉴스는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그거야 저도 뭐 알 수가 없죠. 다만 저의 오랜 기자 경험으로 봤을 때 우선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그 등장한 인물 두 사람이 우선 익명입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진짜 거기서 경작하고 있는 사람인지 뭐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05년에 오세훈 후보의 지위가 뭐였었죠? 서울시장 아니었습니다. 우선 2006년에 서울시장에 당선됐죠. 국회의원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2004년까지 했습니다. 2005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직 정치인이죠. 더군다나 정치를 어디서 했냐면 서울 강남을 해서 했습니다. 내곡동 땅, 거기가 지역구입니다. 자기 지역구에, 그러니까 그 전해까지 자기가 국회의원이던 지역이었으니까 아마 그 지역에 돌아다닐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는 여당에서 계속해서 이 보금자리 주택 내에 거기다가 그 지구 내에 처가 땅을 들어가게 함으로써 뭐 셀프 보상을 받았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잘 안 먹혔습니다. 왜 안 먹히느냐? 우리 보상 받아본 사람들은 다 아시죠? 보상은 시가로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감정가로 보상합니다. 감정가는 시가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상을 받을 때 정말 자기 땅이 거기에 있다면 자기 땅을 보상지구 내에 포함시키는 사람은 바보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보상지구 안에 있는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감정가와 시가가 다르고 시가가 감정가보다 높은데 감정가로 보상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사서 70만 원에 보상받으면 그게 뭐 남는 장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관여를 했다면 그 자기 땅이나 자기가 아는 사람 있는 땅 그걸 쫙 비켜놓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보금자리 주택이나 이런 거 선을 딱 그으면 여기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면 거기와 인접한 토지의 땅값은 훨씬 오릅니다. 몇 배 뛰죠. 되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뭐 투기다 어쩌고 초장기에 이렇게 몰다가 이게 이제 상속받은 땅이다, 처가가.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처가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땅이고 상속받은 땅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투기는 얘기가 안 되겠네. 그래서 다시 초점이 이번에는 아니 뭐 내곡동 땅 모른다고 했는데 네가 모를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의 거짓말 논란으로 여권이 몰고 가는데 딱 그 와중에 KBS가 지금 관련 보도를 그것도 익명으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이제 측량을 하러 갔던 때가 2005년 6월 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없죠. 이게 만약에 정말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처가 내곡동 땅에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여권이 지금 투기, 셀프 보상 이쪽으로 몰고 가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거짓말 논란으로 몰고 간 거에 힘을 보태주는 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가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더군다나 이렇게 돼서 오세훈 후보가 뭐 어떤 부분에 관해서 만약 거짓말하는 게 들통이 났다면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건 현재 오세훈 후보는 가짜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현재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언론기관이라면 이 문제에 관해서 중립적 보도, 더군다나 지금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다 확실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확실하게 책임지는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언론기관에 있다. 왜 제가 KBS의 문제를 얘기하냐면 잘 아시지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사건 이때 사실은 남들은 다 아는 내용을 완전히 거꾸로 해서 오보를 냈다가 결국은 그 오보를 사과하고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력이 있는 KBS만 그런가요? MBC도 지금 권언유착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권언유착 의혹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자, 이런 보도, 더군다나 이게 본질과 무관한 그 보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 이 오세훈 후보 측과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 측의 입지를 결과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보도를 내놓은 데 대해서, 더군다나 진위인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런 보도를 내놓은 데 대해서 과연 이게 공정한 보도냐? 물론 뭐 KBS한테 뭐 특별히 공정함을 요구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공정한 보도냐 또는 기자의 본래의 사명을 다한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앞으로 뭐 선거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 후보 측에서 특정 후보의 편을 드는 듯한 이런 식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도 뭐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런 만약에 이게 본질 문제라면 저는 충분한 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니고 지금 여권이 투기로 몰아가다가 안 되니까 새롭게 지향하고 있는 공격 포인트, 그걸 지원하는 듯한 보도, 그것도 분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런 보도가 과연 언론기관의 윤리, 기자의 윤리와 관련해서 적합한 보도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오늘 문제제기를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